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개입, 줄 세우기로 근주의 체계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직에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죠?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지고 있죠.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내 실세로 통하는 후보자 김용현이 후보자의 학연, 중앙고조, 육사구, 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안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독사파 다 들어보셨죠? 이들은 인사개입을 통해서 군벌을 형성했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 12.12 사태나 광주 5.18 등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정한 겁니다. 맞죠? 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은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짓 정치 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근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계엄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현행범입니다.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 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걸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자,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문보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 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 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관심을 이렇게 중요한 거 군에서 쿠데타 계엄 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이런 거 다 모르나요?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 그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 계엄 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에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죠? 예. 그 다음 PPT 보여주시죠.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 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후보자,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PPT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의 알짜에 충암파로 이은 영연파로 지금 집대성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여인영, 박종선, 김중호 세 사람 충암고 한 사람 여기 빠졌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영현 후보자 구사단 재직 시 사단장 아들, 김승현 육사 38기, 김옥채 38기, 신만택 38기, 최병로 38기, 조성직 38기, 조창래 현 국방정책실장, 같은 캠프 출신 이기식, 강구영, 신인호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충암파가 영연파로 확대 집대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바로 오전 김민석 의원이 지적했던 계엄과 연관이 있어서 강조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십시오. 계엄 선포 시 지휘체계입니다. 지금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충암고 국방장관 되시면 충암고 계엄사령관 누가 될지 모르나 현재 여인영이 올라가면 충암고, 합수본부장 37이 올라가면 충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경호처장 유력지 되는 이충호 후보자의 후임 역시 충암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부 계엄 비상대책회의 구성 멤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이 중에 합참의장이나 일부 사람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면 바로 중암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중암고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중암고이시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방첩사령관 중암고, 경호처장 검토 중이라는 이충호 중암고, 다 중암고,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핵심 구성원 그 세 사람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8월 초에 처장께서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아무튼 계엄과 관련돼서요. 저도 뭐 얘기하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인사 시스템 같은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황당한 경우다. 그래서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말씀드리자면 뭐 합동수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777 사령관 역시도 서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감청을 특수정보를 위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북한과 관련된 특수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적으로 돌아섰을 때는 이제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왔던 거와 같이 통신이 전부 이렇게 인터셉트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단장이잖아요. 이런 인사가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우연치고는 이전에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국회의 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게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개헌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네네. 글쎄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군을 잘 알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했는데 틈만 나면은 그냥 이것을 뭐 사성장군 출신이 깃털처럼 가볍게 한다. 참 국회의원 처음 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을 때 인신공격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만 하세요. 뭐 육사 출신이 어떻느니 또는 군 출신이 어떻느니 장군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군에 있을 때 갑질하는 상관이 부하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투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빨리 그 말투부터 버리고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팩트로만. 그때 저는 군단장을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에 진짜 두렵더라고요. 군이 계엄을 하면 어떡할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믿었던 거는 한민구 장관님은 대단히 장관이 합리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려하던 것이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무사에서 개헌 문건이 나오고 이것은 물론 대법원의 법원에서는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렇지 문건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에서 뭐 가반 이상이면은 이것이 해제 가능하다. 그때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억류시킬까 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냥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런 것이지 실제 만든 건 사실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야예요. 그런 거 100%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신상에 대한 일체 얘기를 하지 말고 팩트가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팩트 자신 없으면 그 사람 나이가 뭔지 과거를 뭘 했는지를 따지는 게 제발 국회의원 밖에. 후보자님, 자, 회의를 하고요. 지금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계엄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나온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을 봤을 때, 세계적 위치를 봤을 때 이 계엄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이 엄중한 계엄 문제, 계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규배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말이죠. 목화 이 사회 정치적 이 분위기 흐름 자체가 촛불혁명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런 것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일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확실히 없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나 일부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억측이다 뭐 등등 괴담이다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헌 문건에는 재적 과반수를 통과 안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저 보면은 알지만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할 것이다. 정확히 사항을 본 거죠.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그때 사항이나 지금 사항이 비슷하죠.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 및 계엄 해제권, 직권상정 원천 차단하고 또 하나의 방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몰아서 사법 처리로 의결, 정적수 미달을 유도하겠다. 어떻게 유도하느냐?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집회 시위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경고문 발표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당연히 야당이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위든 여러 가지 형태를 할 텐데 이런 포고령을 내려서 구속시키든가 구금시키든가 이러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과반수 찬성 가능한데 왜 그러냐. 계엄 정도 하려면 이 정도 각오하고 하겠죠. 사실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감옥 안 가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건의하는 대상자가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네. 건의의 주체 두 분도 중앙고로 지금 채워진 것이고 시행의 핵심 키맨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합수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군수내부도 있습니다. 네. 군수내부 그리고 저기 우측에 보면은 군수내부라고 하는데 계엄이 이런 것들이 비밀로 유지돼야 된다. 비밀이 누설되면은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이 돼서 계엄 성패가 직결될 것이다. 핵심 인물은 여기 보면은 기무사령관, 합참의장, 육군총장은 이젠 해당이 없을 거예요. 합참차장이 포스터니까 뭐 특전사, 수방사 요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우려를 놓는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기한 당도 없고 지금 이런 것들이 건의의 주체, 실행의 주체 모두 다 특정고등학교 또는 근무를 같이 했던 현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은 우려하고 옛날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무슨 선동이니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군이고 국회이기도 하죠. 네. 후보자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김병조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니까 야당이 선동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당이 선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부당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걸 수사하겠다는 사람을 항명죄로 집어넣고 괴롭히고 있어요. 법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우게 하면서 항일투쟁했던 분들을 모욕을 주고 불온 세력,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파탄내고 있어요. 국민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야당이 선동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여차직하면은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만 하는데 까지 계엄도 못해? 이런 사고방식이면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파행이 돼서 제가 질의를 못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처장 공간에 3개 핵심 사령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저녁에 불러서 모임을 했다.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용현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답변을 안 했고 TV조선인가 어디 언론사에 나가서 언론사에는 경호 목적으로 이런 모임인데 탄핵까지 이렇게 학대하는 거는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모임에 대해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이 모임을 인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저 경호 관련돼서 제가 확인한 건 적절치 못한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경호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례로 경호처장이 적절한 접촉 유지나 격려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은 장관께서도 수방사령관 할 때는 아마 수방사령관 병력에 많은 병력이 경호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장관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장관 허락 없이 특전사령관 이렇게 3명이 모인 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 없었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전사는 늘 가실 때 외곽에 방어를 하고 또 잘 아시는 707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들이 늘 있고 그다음에 방첩사에는 아예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방사령관 할 때도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그때는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격려를 했고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확인을 해서 경호에 관계된 활동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쩌다 한번 소통과 격려를 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제가 승인을 합니다. 아마 언제 그걸 이야기하신지 모르겠는데 경호에 대한 전 회의를 한다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협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고 이 사령관 3명만 가서는 안 되고 사실 합참의 정책실장이나 관련 어떤 국장급이 갈 거고 합참에서도 부장이나 처장이나 본부장급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만약 그것이 관례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우리 병부청장님 경호과정을 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네. 경호청장 차장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성인 없이 네. 경호처장이 군 부대를 모은 적이 없고요. 다 저한테 사전 성인이 오고 제가 성인 하에 옛날처럼 주기적으로 매달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격려 정도의 어떤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경호 목적의 회의라고 하면 회의에 내려갈 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공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 회의 자체가 네. 저한테 구두로 승인하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제가 되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승인했다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은 또 육군 총장의 부하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참 의장의 작전을 통제받고 그럼 여기 육군 본부나 저기 온 분은 없죠. 육군 총장이나 이런 분한테도 보고를 하고 갔다 온 이후에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한 절차들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근거. 의원님 후보자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송인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내가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이를 마무리 지으셔야지 그 활동 하나를 가지고 누굴 찾고 장관이 제가 총괄적으로 허락했다고 그러면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사님. 네, 그러시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경호실 차장할 때 이런 모임이 1년에 몇 번씩 있었나요? 사령관들 모임은 뭐 간헐적이었고 직접 경호 행사를 담당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아니 경호 직접 하는 회의는 하는데 네. 사령관 이렇게 3명의 사령관 핵심 사령관을 모아서 이런 모임은 한 몇 번 정도 있었나요? 1년에?
관례적으로 했다 하잖아요. 네. 관례적으로 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시는데 몇 번 정도 관례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뭐 1년에 몇 회를 정해놓고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한 것은 그러면 아닙니다. 부정기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네, 필요할 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예. 근데 경호처장이 아무리 그래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봐도 이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번 그 경호처장이 그 세 분의 주요 지휘자 사령관을 동시에 부른 것은 장관님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경호안전대책회의에 우리 그 특전사령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알다시피 차관급이고요. 우리 경호처에는 군사관리관도 있고 경호기획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 그쪽에 다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공식적인 행사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차를 갈아타고 부관과 그 운전병은 보내고 경호처 차량으로 이승해서 경호처장의 그 공간에서 세 분이 이 장관님께서는 격려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장관님,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장관님 허가를 받으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뭐 최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시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의원님 네. 사실은 어떤 만나는 형식 장소와 관련 없이 네. 이게 계엄하고 경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현 후보자가 분명하게 자기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예. 행도로 이제 종결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네. 뭐 5.18 고등학교 때 겪었기 때문에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가장 큰 치욕으로 남아있기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24년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계엄이 가당치나겠습니까? 다만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승인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업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지방에 가서 큰 행사를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실 수 있죠. 처장이.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개 원스타 수준까지입니다. 3개 핵심 지휘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은 모실 수 있지만 그리고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최근 일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누가 계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그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그 경호처장이 관련한 사령관들을 모았던 날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네. 사령관들 모이는 거 네. 우리 장관께서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허락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거 경호처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그래 1년에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승인하셨던 날짜가 언제죠? 뭐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날짜. 최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이라는 게 언제까지죠? 그 최근은 제가 모르죠. 본인께서 승인하신 최근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데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이란 날짜가 아니 장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이란 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물을 뿐이지. 본인이 승인하신 최근 날짜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일일이가 아니라 몇 월이죠? 기억이 안 나는가요? 작년 장관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가요? 아니 최근인 멀어서 기억이 안 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최근인데 승인했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됐습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게 말도 안 된다. 또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12, 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됐습니다. 아니, 12.12는 40몇 년 전의 그렇죠? 일인데. 잠깐만요. 그때는 육사 생도였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군과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마세요. 하고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네. 항명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역사책을 제가 묻잖아요. 있냐고.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계엄 상당무리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4년 반 동안 국방위 가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그냥 구도로 승인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도로 승인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군은 그 정도의 사안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많은 부분을 구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장관, 내일 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말 못하겠어요?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윤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신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도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정리하시죠. 그러시죠. 예.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특정 부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안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예.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에 누가 외부 인원들 방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아니,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고 그죠? 거기에 또 충안고 중령과 대령 1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요,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의 군부대 방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근데 방첩사 방문을
쏙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방첩사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회를 모독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군부대 방문한 거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방첩사만 숨기고. 에? 이런 것들이 아니 물론 장관님이 그러신 건 아니야. 아까도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모임을 하느냐. 그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다음에 경호처장.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군대입니까? 무슨 계엄입니까? 근데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흥분하신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국회에서는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야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이제 세평. 저도 이제 국방부를 근무했었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그래요. 다. 장관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셔. 그 정도로 제가 3자적 입장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장관님의 평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기도 해요. 떠나시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방첩사에 행안부 장관이 가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보직해임 시켜야죠.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요. 이런 걸 가지고. 왜 계엄이 나오게끔 하고 계엄 의혹을 갖게끔 하냐 이거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군을 믿지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박선원입니다. 의혹만 키우는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간 비밀 모임을 왜 무엇 때문에 가졌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지난 9월 2일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저희는 김영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 3대 핵심 지휘자들을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은밀하게 불렀는데 이것은 계엄을 위한 논의가 아니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어제 김영현 후보자는 특정 언론을 통해 3개 사령관 소속 부대는 경호 지원 부대로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업무 시간이 아닌 때 은밀하게 불렀는지, 경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불렀는지에 대한 답은 경호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불렀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호 목적이었다면 왜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다른 경호 지원 기관이나 부대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도 아닌데 왜 불렀습니까?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갖는 공통점은 쿠데타에 꼭 필요한 부대라는 것입니다. 12.12를 기억하십니까? 방첩사의 전신인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주도하고 수경사 경비단이 배신하고 특전사가 육군본부 벙커를 장악하면서 쿠데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핵심 3개 부대장을 은밀하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귀하들은 경호처장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습니까?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휘하 핵심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경호처장을 만나러 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사후 면담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만약 3개 사령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고 모였다면 이는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임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용현 후보자는 실제로 군 핵심 3개 사령부 사령관들을 공관으로 불러 모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으로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의 회동이 정상적인 경호 목적이었다면 김용현 후보자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누구를 언제 어디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경호처로부터 회동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지 참석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병주, 김민석, 박건계, 박선영,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조국, 추미애, 허영, 황희 일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김용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공간에 비밀리에서 모임을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본인은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하게 부정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언론에 가서 오히려 경호 목적으로 모였는데 탄핵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한다, 정치 공세를 한다는 투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아주 심각합니다. 본인의 얘기처럼 경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목적이면은 세계 사령관을 경호처장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 몇 시에 어디까지 하라. 그리고 경호 목적인 사령관 3명을 부르진 않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차관이나 또는 국장급, 합참에도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처장급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 목적의 회의라면 끝나고 나서 명령을 내려야죠, 지시를. 그래서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합참 또는 국방부가 지시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개변이고,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국방부 장관 허락 없이 세계 사령관이 모였다면 아주 지휘체계가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그룹과 B그룹이 있을 때 B그룹 회장이 A그룹사의 사장들, 핵심 사장 3명을 저녁에 집으로 불러서 한다면은 A그룹에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기술을 유출하는 거야? 회사를 팔아먹는 거야? 의혹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경호 목적이었다면 대통령실 경호처로 불러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주간에 굳이 공간이라는 장소, 엄밀한 장소로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또는 육군 총장의 허락 없이 여기에 만약에 모임이 갔다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의 상관은 군 정권에서는 육군 총장이고 군령권으로는 합참의장입니다. 이런 모임에 공문 없이 호출해서 간다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상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손한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근거를 좀 정확히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라면은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 소집 지시라든가 이런 문서로서 응해야지 이것이 마치 정치 공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끊기 위해서라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은 창군 일에 쿠데타 아니면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고요. 그게 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불렀어, 경호 목적으로 불렀어 이런 얘기 하지만요. 이거는 완전히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를 살까봐 그렇게도 하지 않고요. 만일 일이 있으면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과 중에 경호실 업무 공간으로 불러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이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게, 오해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군사정권, 박정희 정권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연신기는 정확히 맞거든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 안 해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보이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 활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구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연말경 구두보고 받은 것 같다. 지난 정부부터 관례라고 답했지만 실제 모임은 훨씬 최근이었고 그런 관례는 없음이 전 정부 경호실장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입니다. 패싱당한 신원식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 횟수, 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 경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패싱당하고 오늘 밀려나는 신원식 장관이 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 해임, 전보 등 척결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겁니까?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 세력 규정을 고수할 겁니까? 셋째,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넷째,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장태환 장군 옆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군에서 음모적 파벌의 조기 척결과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반국가 세력 선동과 군기문란 충안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고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그동안 제보받았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연초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방첩사령관은 충안고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도 충안고 출신입니다. 연초에 방문을 해서 부대 현황 브리핑을 받고 저녁에는 방첩사령관과 영관급 장교 2명, 충안고 출신으로 추정되는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부대에서 운영하는 해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방첩사 간부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충안파 일당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심을 흔드는 일이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공관에 3명의 핵심 사령부 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것으로 어제 경호처 차장을 했던 인원과 또 신원식 장관이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관례적으로 했고 본인이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했다고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은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장과 수방사령관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핵심 사령관 3명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공관으로 부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 내용이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완전 요식행위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당의 의견도 부적격이었고 국민적 여론도 부적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일본의 마음만 읽고 기시다 총리를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